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활용 능력은 제가 수업을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또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컴퓨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기보다 또 더 조금 더 부담이 가는 그런 자격증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기보다는 이론 쪽에서 조금 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예, 실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따라오실 수 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조금은 노력을 기울여야 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즈와 그 전산개론 있죠. 컴퓨터에 관련된 개론 부분들이 묶여서 한 과목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부분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이론 수업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그 엑셀 기초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 실기 부분을 먼저 하시고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요. 이쪽 윈도우즈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업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전산개론 쪽에서 적어도 한 50점 정도쯤 전략을 세우시고요. 엑셀 부분에서 70점. 평균 60점만 되시면 합격하십니다. 자, 40점 이하는 과락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40점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합격이 취소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실 부분들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 수업을 보셨을 때 요거 일정을 제가 하루에 한 과목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워낙 그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처음에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되어 있으면 2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요거 2는 어떤 거냐면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예. 그래서 뭐 3이라고 써져 있으면 3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2라고 써져 있으시면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알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윈도우즈는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GUI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요. GUI 뭐냐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즉,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롤, 마우스로 선택하여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작업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즉, 아이콘이나 마우스를 사용한다. 여러분들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처음에 만났을 때 아마 이런 환경을 봤을 거예요. 즉, 마우스로 아이콘들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컴퓨터를 조금 더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어떤 식의 환경에서 많이 썼냐면요. 이 환경에서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셨을 때 텍스트 환경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써줄 때 dir이라고 써주면 그거에 관련된 명령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즉, 이 환경에서 텍스트를 사용한 환경에서 컴퓨터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뭘로 왔어요? 아이콘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요. 이런 아이콘들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한글 파일이고요.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 이 부분은 엑셀 파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이콘이에요. 예. 이 단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수업을, 초등학생이 아니고 유아들이죠. 유아들한테 그 한글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면요. 통글자로 가리킵니다. 가지, 고양이, 호랑이, 이런 식으로요. 네. 통글자를 가리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그거를 배울 때 이미지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죠. 가지라고. 그러면 애들이 읽어요. 그런데 오, 잘하네 하고 자음과 모음이 섞인 가짜 하나의 카드만 딱 보여줬을 때 못 읽어요. 저희 애가 그랬어요. 저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 외우지 않고 이미지로 인식해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환경도 이렇게 GUI 그래픽 환경으로 나왔을 때 사용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윈도우즈의 첫 번째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요. 선점형 멀티타스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선점형 멀티타스킹이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멀티타스킹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중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두고 작업을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요, 유튜브에서 음악 듣죠.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문서 작성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엑셀 작업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즉 컴퓨터 하나를 틀어놓고서 어때요?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을 우리는 멀티타스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의 작업만 합니다. 근데 윈도우가 나옴으로 인해서 멀티타스킹 여러 개의 작업을 한다. 라는 뜻이고요. 선점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선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대신에 그 프로세스를 차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멀티타스킹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여러 개를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즉 요 앞에 가끔 이렇게 비선점형이다라는 이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 윈도우즈를 설명을 할 때 비선점형이다. 이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즉 멀티 작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선점형일 땐 아까 보여드렸던 즉 커맨드 상태에서 텍스트로 문서를 입력하던 그 시대적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이런 인터넷 과정은 어떤 거예요? 선점형 멀티타스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보셨을 때 각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여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뭐예요? 강제 종료시켜요. 네, 하고 다른 시스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멀티타스킹 운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 앞에 B자가 들어가시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능에서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나왔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얘를요. PMP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요거는 여러분들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컴퓨터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마우스를 딱 끼웠어요.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지네들이 그 마우스를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예. 요게 PMP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린터기를 사왔죠? 그러면은 컴퓨터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컴퓨터 연결시켜요. 그리고 컴퓨터를 부팅을 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어떻게 해줘요? 그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PMP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편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게을러지고 멍청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마우스를 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마우스를 사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능에 맞게 어떻게 해줘요? 그 핀을 맞춰요. 그래서 거기다 꽂아놓고 컴퓨터를 켭니다. 예. 컴퓨터를 먼저 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다시 설정해 줘서 썼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윈도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마우스 사온 거 갖다 잭을 꽂기만 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인식을 해준다. 이것이 여러분들 플러그 앤 플레이 PMP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 주변 기기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소켓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메모리 장치 이런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 해당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운영 체제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거예요. 즉 자동으로 설치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OLE 기능이에요. 예, OLE죠. 자, 오브젝트 목적이에요. 링케이지 어떻게 줘요? 연결해 주는 거죠. 즉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객체를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어떻게 준다?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OLE 기능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자, 우리요, 이 상태에서 한글을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들 한글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컴퓨터로 들어왔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한글 파일의 아이콘들이죠. 네, 이 한글 파일들의 아이콘들인데 이런 것들을 더블 클릭하고 누르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한글과 연결을 해줘요. 그래가면서 한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실행이 돼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이게 OLE 기능이에요. 엑셀이죠. 엑셀 더블 클릭해 주죠. 그러면요, 어떻게,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이 사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죠. 그러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그림판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RC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RC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OLE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들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실행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안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OLE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 255자의 긴 파일 이름. 제가 제일 컴퓨터를 처음에 배웠을 때는요, 8자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55자의 긴 파일 이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NTFS에서 는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하여 세계 여러 문자를 파일 이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한 글씨들 있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뭔만 안 하시면 돼요.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파일 이름으로 뭐 쓸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못 써요. 왜요? 예약어기 때문에 못 씁니다. 즉 어떤 걸까요? 네, 이렇게 원기호 슬래시 콜론, 요거 만능 문자죠. 아스트릭 물음표, 다운표, 네, 꺽쇠 2개, 수직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못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공백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띄어쓰기 하시면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공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특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뜻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검색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종류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FAT16과 32와 NTFS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떤 기능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에 쓰이는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 FAT3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USB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NTFS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두시면 좋습니다. 자, FAT16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MS-DOS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커맨드 명령어 상태, 요런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일 거의 없습니다. 자, FAT32 볼게요. FAT32 같은 경우는요, FAT 파일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으로 FAT보다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T에 비해 클러스터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작고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요 정도는 알고 가십시오. 이 부분에서 아셔야 될 것은요, 클러스터 크기가 작으므로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뭐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이 집단 단위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FAT32가 어떤 거냐면요. 윈도우즈 98이나 2000이나 XP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TFS.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방식은 바로 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세요. 네, NTFS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성능 및 공간 활용, 보안까지 돼요. 예. 보안 아주 중요한 거죠. 안정성 면에서 FAT 파일 시스템에 비해 뛰어난 고급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리소스를 무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스템 리소스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즉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메모리 공간이나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를 쓰죠. 실행을 할 때. 그러면 그만큼 컴퓨터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리소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 최대화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속도가 아주 느려지는 겁니다. 저게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윈도우즈 NT나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XP, 비스타, 윈도우 7, 10. 요즘은 요 10 많이 쓰죠. 윈도우 1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요.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USB를 32기가짜리를 사왔는데 여기에 12기가짜리 영화나 이런 아주 용량이 매우 큰 영화 같은 거를 USB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용량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USB의 용량이 FAT로 잡혀 있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FAT로 잡혀 있어서 그런 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요. USB를 다시 포맷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이 NTFS 형태로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네, 포맷하면 그 형식을 바꿀 때 나아요. 대신 NTFS 형식으로 포맷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메모리의 용량 공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NTFS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우고 가십시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 풀려야 됩니다. 네. 못 풀으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서 풀으셔야만 됩니다. 이거 꼭 풀어 보셔야 돼요. 예, 안 풀어 보시면 안 됩니다. 꼭 풀어 보세요. 자, 여기 보셨을 때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1번 볼게요. 요건 아실 거예요. 자, 한글 윈도우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자,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설치한다? 이거 뭐죠? 네, PNP 기능이죠. 플러그 앤 플레이. 자, 다른 말로 여러분들 무슨 기능이라고도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거를요. 우리는 자, PNP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까지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FAT와 비교하여 NTF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란 얘기죠.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 줄인다. 시스템이 안정화된다. 하드디스크 성능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한다.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리소스를 최대화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컴퓨터 속도가 느려져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슨 해야 된다고요? 최소화 시켜줘야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여기 적어도 5번까지는 잘 풀리셔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객체도 자동으로 변경된대요.
삽입된 객체를 보호한다.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실행되죠. 뭘까요? OLE 기능이죠. 이거는요. 그쵸? 여러분들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 연결고리를 찾으셨으면 됩니다. 자, 4번. 윈도우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별로 윈도우의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는 윈도우에 대해서 좀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윈도우 제가 지금 창을 열었죠.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전원이나 이런 데 버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용자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어디에 있어요? 계정 설정 변경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정을 바꿔가지고, 즉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네.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서로 그 두 대의 컴퓨터를 서로 다른 그 사람이 쓰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화벽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을 방지한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2번에서 봤듯이 뭐죠? 보안이죠. 보안에 관련 설명들입니다. 자, 세 번째, 원격 데스크탑을 기능을 통해 다른 위치에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죠. 원격 제어 기능 되죠. 자, 16비트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오, 큰일 나요. 16비트는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컴퓨터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컴퓨터고요. 요즘은 다 뭐죠? 64비트 데이터 처리되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5번이요. 자, 디스크에 대한 할당 및 보안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을 이용하여 위에서는 어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될까요? 다 필요 없죠. 네, 답 나왔죠. 요거는 외우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6번. 윈도우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다. FAT32와 NTFS 등을 지원한다. 아리까리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2번입니다. 윈도우즈 메디아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동영상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지 이 편집이 아닙니다. 자, 편집 아니에요. 동영상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셔야 이렇게 쉽게 풀리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거 그냥 안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